암 유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5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도 암이 생겼다. 이러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암이 생겼을 때 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또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 유방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우리 몸에 이제 2개씩 있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다 암이 발생했다. 이러면 또 한번 의심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째는 일반적으로 생기는 지금 얘기한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골수암 또는 육종 굉장히 드문 암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혹시 우리 몸에 유전성인 발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경 씨 역시 동생분이 젊은 나이에 골수암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보면 암 유전력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를 보더라도 같은 직계 가족 중에서 암이 있으면 암 발병 위험이 최대 4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다. 4배나. 진짜 많이 올라가네. 김은경 씨도 이 암 조직이나 혈액을 통해서 유전자 패널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방암 유전자와 난소암 유전자가 옆에 같이 염색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과 난소암은 친구 사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암도 생기고 3차 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라는 뜻에서 유전 상담, 유전자 패널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찝찝하잖아요. 왜 나는 멀쩡할까 하는데 우리 몸에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복구해주는 유전자도 존재하고요. 암세포로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가서 야, 너 이상하구나. 내가 너 좀 해결해줘야 되겠어. 이런 일들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는 암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최정의 특공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특공대요? 특공대? 네. 정말 군대 같은 생각 꼭 하시면 되는데요. 특공대의 정체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빨간 것과 파란 세포들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동영상으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보이는 파란 세포가 암 세포고요. 빨간 세포가 조금 전에 했던 특공대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입니다. 공격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암 세포를 정말 딱 달려들어서요. 죽이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 신기하다 근데. 예. 이 화면 속에 보시는 이 면역 세포는 면역 세포 중에서도 최강의 암 세포의 킬러로 보이는 T 세포입니다. T세포. 네. 이 T 세포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암인지 정상 조직인지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밀하게 목표물만 골라서 타격하는 미사일처럼 암 세포를 정확하게 식별한 뒤에 끝까지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너무 멋지고 고맙네요. 네. 이 T세포가 정밀 타격하는 거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네. 저 돌기가 있는데 저 돌기가 암세포의 벽을 뚫습니다. 송곳처럼. 그리고 T세포에서 나온 효소들이 암세포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녹이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역세포들도 컨디션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 노화하게 됩니다. 그럼 노화가 되면 뭔가 이런 T세포들도 기력이 좀 없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이 면역세포가 늙어지면 암을 공격하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암세포의 벽을 뚫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암세포가 증식할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면역 노화가 진행된 유방암 환자일수록 내부로 종양 내부로 침투하는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면역 세포가 제대로 움직여야지만 암의 근원인 뿌리를 뽑는 건강한 몸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면역 세포 중요하네. 그런데 이 면역 세포를 빨리 녹슬게 해버리는 이 환경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명이요? 잠깐만, 왜 저희- 두 명일까? 네? 잠깐 저랑 왜 성민이 쳐다보세요? 김은경 씨와 윤성민 씨입니다. 저요? 네. 저는 왜? 두 분 모두 공통점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고지혈증. 그리고 또 우리 김은경 씨는 당뇨도 있으시다고 들었고요. 10년 전부터 네. 당뇨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10년 전부터. 아, 진짜요? 네. 이 고지혈증하고 네. 당뇨 두 가지는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화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활성산소의 배출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활성산소. 많이 들어봤어요. 그 노화, 뭐 염증의 주범이다. 네, 이 활성산소는 암이라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기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로 인해서 염증이 많아지면 세포 사이의 결합도 느슨해지고요. 암세포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전신에 암세포가 퍼질 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요. 지금은 이제 고지혈증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토양이 좀 건강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네네. 이제 그 토양이 점점 좋은 토양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 김은경 씨는 현재 혈관 질환의 관리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항암하면서 이 당뇨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혈당이 380까지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친정아빠께서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네. 직접 만들어주신 건강즙을 조금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건강즙?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네, 이 암 환자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즙입니다. 폐암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외래에 들리셨는데 항암 치료를 쭉 받아오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에게 조용히 여쭤봤죠. 그랬더니 최근에 주위에 권유를 해서 녹즙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결국 간 기능 상승의 주범은 항암제가 아니라 녹즙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도와주려다가 녹즙은 진짜 배려. 보통 건강 챙기느라고 먹는 거잖아요. 좋아요. 네. 이 즙의 형태로 농축을 하게 되면 특성 성분의 농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치료 약물은 대부분 다 간 또는 신장, 특히나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농축된 건강즙은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간 효소치를 또 올리고 항암제의 대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들과 이 건강즙에 포함된 성분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약의 장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반대로 독성을 과하게 높일 위험도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이게 굉장히 절박한 만큼 몸에 좋다는 건 챙겨서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암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메가도스 요법입니다. 메가도스 요법. 네. 이 메가도스 요법은요, 비타민 C는 면역력에 좋은 성분이니까 많이 섭취할수록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메가도스 요법이 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치명적이에요? 네. 어머. 몸 안에 고용량 비타민 C가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C는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옥살산은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결정체인데요.
이 옥수수산이 신장, 우리 콩팥에 있는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김은경 씨처럼 장시간 당뇨까지 있게 되면 네네. 당뇨 자체로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런 메가도즈 요법을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한 상태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우, 너무 무섭다.